문자들이 들어와서 요걸 하나 소화를 해드리고 갈까요? 달리는 디자인님. 아까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5년간 13조 원의 감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매년 13조 원씩 감세가 되는 거 아니냐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정부 안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향후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다 합쳐서 대략 13조 7천억 원 정도 감세가 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은 6조 4천억 원, 후년은 7조 3천억 원 정도의 감세가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감세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 사이에 제 옆에는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떠올려 보면 IT 기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 스마트폰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기술 그리고 플랫폼 생각해보면 트렌드에서 IT와 기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IT 트렌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에 유망한 시장 어떤 것이 있을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일단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두 번째 뇌 연구소입니까? 뭐 하는 곳이죠? 그 일상 속의 IT에 대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의 흐름을 강의나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IT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게 있다라면 키워드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4가지가 대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그리고 NFT, 웹 3.0, 전기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트렌드라는 말에는 유행하는 거, 뜨는 거, 신상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지금 해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작년에도 좀 들어보고 재작년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렌드가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게 맞으시고요. 트렌드라는 게 갑자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저희가 알파고 이슈가 있었던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인공지능이 나왔으면은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는 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시장의 변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이 움직이는 것들, 이게 변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알파고가 나왔을 때는 그냥 신기한 신상품이었지 네. 그게 트렌드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일상에 스며들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그 보도국에 있다가 알파고 빛 이세돌 제가 그 제 트윗인가 어떤 SNS에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상당히 많이 스며들었다. 네네. 그러면 각각의 키워드별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메타버스라는 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참 다루기도 많이 다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많이 성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역시 없었던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업데이트되고 관심 있는 분야였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컸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만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만나야 되는데 여기에 자리 잡은 게 디지털을 통한 소통이었었어요. 이 디지털을 통한 소통하고 만남이 이슈가 됐는데 조금 더 재밌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다음 세상이 무엇일까. 이런 관심이 고조가 되면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글로벌 키워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글로벌 키워드로 성장을 했다. 올해 메타버스는 그런데 그 전망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기술, 블록체인 기술, 또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 거기서 NFT로 또 통용될 수 있는 그 유통 질서 이런 것들이 올해 들어서 자산 가치 하락하고 맞물리니까 메타버스도 이걸 좀 주춤한 거 아니야?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황, 향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IT 기술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의 거품이 있어 왔었어요.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메타버스를 보면 올해부터의 변화는 이제 보다 구체적이라는 말로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 분야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첫 번째는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네. 이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VR이나 AR과 같은 것들. 포켓몬 잡는 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SNS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사례라면 이제 싸이월드나 제페토와 같이 우리의 아바타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게임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임 기반이 요즘에 핫한 로블록스라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방식의 게임들이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 세 가지를 활용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 이래서 업무하고 교육 기반으로 성장하는 메타버스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 올해하고 내년에 넘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성장할 걸로 보이는 게 증강현실이랑 관련된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눈앞에 디지털이 펼쳐지는 거죠. 네. 아마 하반기부터 삼성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시제품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특히 작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여기 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보실 부분이고 로블록스와 제페토 같은 것도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국내에서도 이미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현대자동차가 뛰어들었고 특히 이제 아랍권에도 제페토가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네.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22년 상반기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달려나가야지 하고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네네. 하반기부터는 메타버스를 왜 써야 되는지 시장을 설득하는 단계로 한 단계 나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네. 이 메타버스의 성장과 함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NFT.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저희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유 그래도 나는 이게 헷갈려 이런 분들 많아요. NFT라는 게 어느새 얘기는 많이 되는데 이게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NFT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이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 주인이 결정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뭔가 디지털 파일들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인정받는 개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로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운 게 좀 있어요. 쉽게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 있다. 카피가 가능하다. 네.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어떤 게 되냐면 수많은 메타버스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시장의 관심이 아무래도 투자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블록체인이나 코인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기대감도 살짝 떨어지기도 시작하고 이렇게 됐지만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죠.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근거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지? 일단은 그 NFT 같은 네. 경우에는 현재 아트 투자 쪽에 많이 집중이 돼요. 네. 그리고 컬렉터블이라 그래서 이제 모을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떤 기업이 10,000개나 뭐 300개 이상을 만들게 되면 그중에 내가 하나 소유를 했다. 네. 이제 이거는 멤버십 단위로 좀 바뀌게 돼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일상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코로나 이슈 한참이었을 때 우리가 쿠브라고 하는 앱을 썼었죠. 어딜 가든지 간에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었고 네. 그 28일부터 적용되는 게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거 역시도 블록체인 기반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일상에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증명서들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학력증명서, 네. 경력증명서, 아 졸업증명서. 그거 우리 이력서 한번 내려고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그죠. 이제 소위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아서 과금하고 하나하나 다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만약에 복제 불가능한 전자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 제시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메일 주소 물어봐가지고 제가 파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앞으로 곧 다가올 세상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제출하세요라가 될 거예요. 야. 이러면 네. 상대편에선 그것만 검증을 하더라도 그 증명서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위조할 수 없고 변조할 수 없고 복제할 수 없죠.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증명서 관련해서 사실 논란이 된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학력 위조 소동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거 참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웹 3.0입니다. 이게 웹이 버전업이 될 때마다 예전에는 웹 2.0의 시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뭐 정부 2.0, 3.0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웹에다가 2.0, 3.0 이걸 붙이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하고 어떤 디바이스가 주축이 됐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웹 1.0이라면은 아주 예전에 PC 통신 시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이런 거 있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웹을 처음 접하면서 이제 서핑이 재밌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볼만한 게 많았기 때문에 네. 이때를 이제 읽기의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다음에 2.0을 구분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자기들이 올릴 수 있게 되고요. 블로그에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읽기랑 쓰기가 같이 되는 양방향으로 가요. 네. 3.0이라는 구분이 생긴 거는 여기 핵심 디바이스로 들어간 게 앞에 있는 두 가지는 PC하고 이제 모바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갑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서 읽기하고 쓰기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걸 웹 3.0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도 조금 이해하시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는 양방향 소통을 넘어서서 소유권까지 확인을 네네.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옛날 생각나네요. 처음에 PC통신부터 시작해서 최초에는 우리 그 인터넷에 돈 내고 사용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뭐 코넷 아이디 쌈장 기억이 네. 나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막 상상도 못할 테고 UCC라는 단어도 유행을 했었던 것 UCC, 같고요. PCC 항상 있었었죠. 그렇죠. 이슈였는데 이런 웹 3.0이 이제는 여러 분야에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좀 쉬우실 거예요. 특히 웹 3.0이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였었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메타버스, NFT에 대한 개념이 지난 1년 동안 좀 잡혔거든요. 이러니까 웹 3.0이 이거구나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웹 3.0은 그 참여와 보상이에요. 개개인들이 어떤 서비스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에 네.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그 스테픈이라는 이름의 가상 운동화에 관련된 NFT가 있어요. 그 NFT를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보통 요즘에 산책이나 달리기 많이 하시니까요. 네. 그럴 때 그 앱을 키고 달리게 되면은 걸음수만큼 해갖고 보상을 줍니다. 약간 우리나라에도 만보기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내가 달리기 하고 내가 걸었을 때 이 앱이 나한테 보상을 한다. 그러면 이 앱은 어디에서 돈을 버나요?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확장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확장 개념에는 그러니까 이 앱뿐만 아니라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블록체인과 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라인에서 링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우리가 물건 사고 나서 영수증 리뷰를 쓰면은 네이버 페이를 적립해주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코인이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의 막대한 데이터.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과금, 그러니까 마케팅의 최종 접점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느냐 데이터를 가져가고 네네. 대신 거기에 보상을 하고 네네. 이 걸음걸이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하는 이 스테프니라는 플랫폼도 역시나 사람들의 운동이나 활동 행태 이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많은 참여를 하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안 뛰어들거든요. 유튜브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걸 보시면 돼요.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익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게 시청자분들이죠. 본인의 시간을 써갖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만약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시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왜 3.0의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IT 트렌드 또 다른 하나로 전기차를 꼽으셨는데 전기차가 굉장히 다양한 그 전장 사업의 총알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전기차 자체를 IT의 트렌드로 꼽는다. 저는 요거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이거는 IT 쪽에서는 항상 나왔었던 이슈입니다. 근데 올해 이슈가 된 거는 제가 일상 IT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다가와야지만 사람들이 이거구나 싶거든요. 네. 지금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아, 기름값 많이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야 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 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도 이번에 바꿀 때 전기차로 바꿀 거 그랬나 보다. 이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일 컸었고 좀 크게 보자라면은 그 6월 29일로 기억하는데 EU에서도 2035년까지 그때부터 내연기관차 퇴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1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1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전기차 관련된 라인업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전기차 활성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하셔야죠. 그렇군요. 우리 증권사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증권사들은 보면 IT 기술을 앞세워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소수점 투자, 소액 투자 서비스도 시작을 해서 디지털 금융이 전반적으로 더 확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수점 투자, 소액 투자 요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핀테크라고도 하고 요새는 테크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를 바꾸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라면은 네. 이제 금융권이 있고 금융이 먼저고 기술은 이제 서포트죠. 파이낸스에 테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술은 보조할 뿐 이런 느낌이었다는 네. 거죠. 근데 요즘에는 금융사들이 본인들이 이제 기술회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술이 주가 되기 시작하고 정말 금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서비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로 가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IT적인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해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행이 한번 변화가 있었었고 인슈런스 테크라 그래서 보험 쪽에 변화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증권 쪽도 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이제 코로나 이슈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더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더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고민할 때 토스하고 카카오가 증권 쪽에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시간 소수점 투자라든지 뭐 공모주 투자 같은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든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서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면은 네. 해외 주식을 주는 이벤트들도 있었어요. 아, 도시락을 사면은 주식을 껴주는 거예요? 주식 껴줍니다. 아, 스크래치를 긁어갖고 하게 되면 당첨될 수 있는 곳이라서. 아, 뭐 시작했었죠. 도시락 한 1,000만 개, 해외 주식 5개 이렇게 주지는 않았겠죠? 하나당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 이벤트가 있었군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대표인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는 공상과학 그 자체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10년 동안의 변화를 봐도 놀라웠었거든요. 앞으로 10년의 변화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주위에 있는 IT 요소들에 대해서 이건 내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경험해 보시면서 판단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 얘기가 아니다. 메타버스 is coming, 크리스마스 is coming은 들어봤는데 그래요. 메타버스가 급하게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